아까 질문 드렸던 부분도 다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예. 이제 기자회견 요청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예, 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민간인 체육회장, 제가 이제 보령시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불공정하다, 자체 선관위에서 이 선거를 관리하는데 의혹이 좀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역 언론 여러분들한테 인터뷰를 요청하기 전에 제가 보령시 체육회나 선관위에 몇 번 유선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언론에 제가 요청을 드리게 된 배경입니다. 그 의혹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의혹에 대해서 좀 여쭤봐요. 일단은 뭐 인터뷰를 이제 큰 건 두 가지인데요. 어차피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셨으니까 제 나름대로의 의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추첨을 하게 되면 누가 먼저 추첨할 것인지를 가지고 먼저 추첨을 하게 되는데, 후보자 추천 말씀하시죠. 네, 후보자 추첨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록 순서대로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 뭐 주요 이슈는 아니지만 후보자 서류가 미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른 후보자를 이렇게 비방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일시적인 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장 서류 자격이 아니고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게 이번 민간인 체육회장은 국가공무원법과 아울러서 국민체육진흥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보령시 체육회에서는 선거를 치른 후에 후보자가 문제가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아까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신다라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후보자 추첨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후보자 추첨이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하셨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후보자의 이제 그 접수 서류가 네. 서류 중에 범죄 경력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제가 범죄 경력 조회를 내라는 건 아니고 선관위에서 해야 되지. 저는 방법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갖춰야 될 서류를 왜 확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방법론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 후보를 범죄 경력 어떤 그 부분들, 저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후보에 대한 어떤 얘기도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고, 선거가 끝난 때까지, 끝난 후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범죄 경력 서류라고 말씀을 네, 그걸 확인하려면 범죄 경력 서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선거법, 그러니까 지금 보령시 체육회장을 선거 뽑기 위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접수 서류 중에 네. 범죄 경력 서류가 개첨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안 돼야 되는 겁니까? 개첨이 당연히 돼야 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 사진을. 그러니까 그 자격에 네. 접수에 대한 서류 요건에 이 서류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류 요건에는 없는데요. 서류 요건 없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령시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결격 사유 해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고 확인을 그러면 선거 관련해서
경찰서나 검찰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 서류가 있고 없는 거는 뭐 이해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 네, 거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 선관위에서 자기들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전문성이 떨어지면 공신력 있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를 위탁했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후보자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범죄 경력 조회를 받든지 안 받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재직증명서 거고 제가 대학 교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입으로 하는데 그럼 띄워라 재직증명서. 이런 비전문성을 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다른 의견으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보령시 선관위나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 선거를 했어야 맞다. 네, 제가 그렇게 또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뭐 조금 행정학 박사고 교수고 그렇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가 아니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재선거는 보령시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후보님께서는 네. 이제 시내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 보니까 이제 명함을 보니까 개화초등학교, 대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하셨네 다요. 보령분이시고 뭔 그래요? 아, 제가 현재 대천고등학교 재경 회장입니다. 아, 그런데도 이제 왜 그러냐면 정치 이렇게 하자는 사람 보면은 네.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총동케 회장 이렇게 인증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렇게 그런데 뭐 여기서는 뭐 서울서 거주하셔가지고 여기 사람도 아닌데 왜 보령시 체육회 나오느냐 일부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마타도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선거판에서. 그래서 이사 여기 체육회 회장 쪽 나오려면은 뭐 임원이나 이사 아니면은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은 지금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다 돼요? 다른 국민이면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아무 곳에서나. 네, 자기가 그것도 저는 이제 오늘 이 주제하고는 다르지만 네. 그 부분도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좀 뭐 시행착오가 좀 있으라고 하는데 보령시 체육장은 보령 시민이 돼야죠. 보령시장은 보령시장 네. 시민이고 도의원은 충남도 거주자고 대한민국 국민 국회의원 거를 잘못 갖다 놓은 거 뭐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네, 네. 응? 모르면 물어보고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저 1번 기호 1번, 기호 2번까지는 다 인지를 해요. 어쨌든. 예. 근데 3번 하니까 누구야? 여기서 하러 뭐 교수라고 그러면은 뭐 대체로 대학교 같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냥 뭐 담당하고 그냥 뭐 이렇게 열애로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뵌 김에 여쭤보는 거죠. 예, 궁금한 거요. 예. 후보자 추첨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후보자 추첨은 접수 순으로 뽑아라. 그것도 우리 어떤 것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야, 누가 먼저 뽑을 것이냐 라는 걸 먼저 정하고 우리 올림픽이나 뭐 조추첨할 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보령시 체육회만 그걸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여기도 우리 선관위 하신 분도 뭐 공직에 계셨던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평생을 공직에 계셨는데 몰라 제가 뭐 공무원들을 뭐 가리키는 교수 입장에서만 그러는 건지 바라보는 시간만 그런 건지 지방선거처럼 3명의 후보가 나오면은 번호 먼저 뽑을 순서를 먼저 정하고 이렇게 뽑는 게 이제 관례가 됐거든요. 지방선거도 아니고 네. 올림픽 뭐 조추첨 월드컵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 누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번호가 뭐 유조되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본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명수 후보님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주장하시는 건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확인들이 후보 등록을 필요하고 후보자로서의 결격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선관위에서 확인하라는 저는 후보자가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후보자 얘기가 되는 거니까 선관위에서 먼저 활약을 아니 하지. 명시적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한 항목만 돼도 후보자 자격이 없다. 회장 자격이 없다가 아니에요.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지 그러니까 선관위는 않습니까? 후보자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 네, 이것이 확인하고 뭐- 등록을 받아야 되죠. 공시하고 등록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지금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 주장인지 뭐 여러 사람 주장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걸 보령시 체육회에서 그렇게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옆에서 들어보시면은 주장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체육 오래 계셨잖아요.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 기본 상식선에서. 그래서 실제로 해봤는 거잖아요. 맞죠? 원래 추첨도 부르면 접수순이 아니고 추첨을 하고 했는 게 그냥 아니고 아 그거는 뭐 저는 뭐 그거 나도- 축하가 지금 뭐 중요한 거 아니지. 나도 그래서 여기 사무국장이나 박종수 주무팀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또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근데 그 부분은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추첨 순위를 정하는 게 맞아. 그 기본이야. 맞는데 자기들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대리인을 보내서 했는데 공교롭게 1번 첫 번째 온 사람이 1번 뽑혔고 두 번째 온 사람이 2번 뽑혔고 세 번째 사람이 3번 뽑혔다 이거야. 딱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뽑지도 않았어요. 남은 거 그냥 뽑을. 대리인 뽑았다고 아니 그러던데. 1, 2번 나왔으니까 저희는 그렇지, 뽑을 자동 모르게 남은 거 그냥 뽑을 수 뭐. 그냥 뽑는 거지. 그냥. 그래서 네. 공교롭게 첫 번째 온 사람이 1번을 뽑았다 이거야. 대리인을 보내서. 그건 대리인 보내도 된다더만. 그리고 자격유무도 내가 이제 사무국장 중에서 물어봤지. 이런 얘기가 후보가 들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상 그게 이제 33조 국가공직선거법 33조가 그 결격사예요. 경고 규정이 5년이 넘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의무적으로 그 부친하는 규정은 없어서 도체육회나 종합 상급 확인한 바 후보자로서는 접수는 된 결격사유가 없었다. 이 얘기요. 그쪽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이 여기 선거관리위원장이 김양희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나무 의원들 몇 분 계신데 거기에 전에 공직에 있던 이석구 국장도 있고 윤필상 또 몇몇 있어. 그 여기 필연적으로 사무국장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지 했더니 아 하자 있다 이거야 하자.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언제든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답변을 해주었다 이 얘기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하고서 내가 그때 이명재 후보한테 그런 얘기를 가감없이 전했어요. 예?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을. 그렇게 하고 우리 한번 공정선거 지원단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 했더니 잘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가 거기 답변은 우리는 흠이 없다.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 측에서 이거 서면으로 제출하면 우리가 답변을 주겠다. 예정 없이 진행한다. 이명재 후보님도 우리가 접수 후에 제가 26일 날 우리 단원들 6명을 내렸고 1번 정해철 후보, 2번 강철 후보, 3번 이명재 후보를 다 사무실 방문했습니다. 공명선거, 공정선거 해주십시오. 하고 자료도 남기고 올 겸해서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큰 얘기 없는데 3번 이명재 후보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감없이 박종수 팀장, 여기 김현호 사무국장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들여다봐라. 문제 있으면 나중에 문제되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임명한 선거관리위원장 더 위로 올라가서 보령 시장이 싸자고 망신이다. 잘 좀 해라 해서 계속 전했어요. 했더니 계속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도 하는 근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경과조정이 33조 공직선거법이 있어. 5년이 경과됐는데 네. 6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집행유예 받고 2년이 도과됐고 그래서 하여튼 형식상으로 외형상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흠이 없다 이 얘기예요. 접수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내가 여기서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따지는 선관위 위원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게 강함없이 내가 저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그건 없고 거기 공직선거법 33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경과규정이 쭉 있더라고. 네. 폭력행위 등에 해서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지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서 쭉 나와 있어. 거기에는 걸리지 않는다 이 얘기요. 아니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제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아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 네 확인을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해보겠다 네. 이 얘기요. 그래서 그래도 해보겠다가 어디 있어요? 해야. 아니 그래서 이제 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네, 저도 해보겠다. 끝나고 그러면 네. 아니 끝나고는 아니고 이제 사전에 해야 할 테. 요즘 그렇게 말이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나도 또. 그거를 왜 그랬냐면 내가 보령 시장한테도 누가 접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내 체육진흥과장까지 합니다. 이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 중앙에 언론을 탈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거라. 다시 한번 들여다보거라. 했더니 나한테 회신이 왔어. 이거
하자 없는 거래요. 뭐 이렇게 하길래 난 아무 소리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거를 내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게 객관적인 사는 거 아니고 이게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아니면 공직선거법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들여다보고서 우리도 한 번은 읽어봤는데 글쎄 뭐 여기 어련히 뭐 선거 관련해서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선관에서 하는 소리를 내가 아직은 내가 가타부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죠. 이해가 딱 되면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데. 이명기 의원께서 이거를 초점 끊는 것은 일단은 후보자 누락에서 순서 뽑는 건 기본인 건 어디 가도 그것도 또 공교롭게 1번, 2번 한 번이 뽑혔고 또 이거 검증하는 것도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객관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이 보니까 국가국민체육진흥법에 없어. 문서로 된 게 명문화된 게 없어. 그래서 이게 폭력 행위 등 이런 거 한 줄만 들어가면 후보 접수 묻을 사람이 나와요. 그래 나는 이게 이상하다 하고서 나는 그냥 국민체육진흥법상 금고형도 있잖아요. 금고형. 예 근거 이상 다 있어. 그러니까 그 근거 이상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이게 하여튼 간에 거기다가 명백히 수용자나 옛날에 과거 폭력 등 성폭력 등 무슨 하여튼 전과자 이런 얘기가 줄이 명백히 진흥법상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면은 이건 당이 여기서 이 사람 누군가 접수 저기 체육회 사무실에서 저희가 6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1시간을 거의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선관위 의원들이 그러고 나서 그 중간에 후보자들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도장을 갖고 오라고 해서 우리 후보자님도 오셔서 고치시고 가셨고 그 중간에 우리가 체육회 사무실 사무국장실에 있었는데 순서를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등록한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가 그게 기준이고 법인 줄 알았어. 저도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선거를 뭐를 투표를 할 때는 순번을 정할 때는 누가 먼저 뽑나 우리는 운동을 그거 추첨하지. 예. 그거 추첨하지. 몇십 년을 해봤는데 지금 그건 당연하죠. 어디 초추첨하러 가면 놓고 우선 먼저 하는 거야. 오래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다 먼저 추첨하는 걸 뽑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번호를 뽑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기호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글쎄. 자, 그 정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거기에서 투개표 참관이 혼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썼습니다. 제가 근데 그걸 지금 투표와 바꾸라는 개표 이걸 썼는데 거기에 말 그대로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이거 어떤 범죄 뭐 그런 것까지 해서 내가 사인을 해줬어요. 네? 개인정보 뭐 그렇지. 개인정보 네? 동의서. 그렇지. 그 내가 자필로 해서 사인까지 해줬어. 그러고 나서 어제 연락을 받은 게 우리 후보자님한테 연락을 받은 게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 그곳에는 투표권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사인을 했거든. 이게 완전 그런데 조상모사예요. 갑자기 어제 내가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럼 나는 보령 시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야 내가 내 위치가 서 있는 데가 분명히 그날 이거 해서 조회도 다 하고 된다고 그래서 내가 사인을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그래. 그럼 뭐야 이게? 이걸 해명을 해줘야지. 그게 해명을 한 게 뭐냐면은 투표권자 해당이 돼야만이 참관인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어색한 얘기지 있어야죠. 이거를. 처음서부터 오던가 다 써놓고 갑자기 어제 바꾼 거야. 그러면 뭘로 내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냐고. 자, 그리고 아니 그 정도면 네, 이제 아까 뭐 기호 추첨 이런 거는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반 그걸 커먼 센스라고 그러는데 일반 상식. 근데 그거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누구든지 1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냥. 근데 저는 그건 그냥 실력으로 이긴다. 그리고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진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소견 발표가 10분 내외로 있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없앴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특정 후보를 위한 후보님 제도를 바꾼 거 아니겠어요?
혹시 기호 추첨 하셔가지고 네. 1번 뽑으셨으면 그거는 뭐 이의 신청 안 했을 테죠? 네, 그러니까 그죠? 그거는 안 네. 했을 테고. 근데 과정이 잘못됐다는 네, 그러니까. 말씀인 거지. 또? 제가 3번을 뽑아서는 게 아니라 이 선관위의 이 행정이 엉터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다 사람 거예요. 심리는 다 1번 뽑고 싶지. 뽑혀서 뭐 네. 하고 또.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는 네. 그냥 아니고 저 크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서류 미비됐다는 걸 왜 안 받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를 네, 그거는 아니 명시적으로 맨 앞장에 후보자 결격사유입니다. 회장 결격사유가 아니라 후보자. 그러니까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전기 때야 저기 닦아라. 이제. 아니 그러고 아니 요즘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유비꽃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급히 그 시간까지 못 가니 여기 제가 보여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문자를요. 박정수 응? 그럼 하루 만에 소견 발표를 없애고 공약을 없앤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내가 이렇게 아니고요? 소견 발표는 예. 그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선거내에서 이거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 소견 발표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못하면 못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강행 규정하면 반드시 해야지. 네. 그 율법인데 이거 이런 게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해. 글쎄 근데 나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그걸 왜 저 소견 발표 10분 내라고 해줘야 했는데 그분 왈 시차 예? 후보자 예를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150여 명의 시차 때문에 여러 가지 당일날 허기가 시간이 좀 촉박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선거위원장 위원 입회하에 만장일치로 이분들이 좀 모두 딱 한마디로 이제 두 가지를 의혹제기하는 거예요. 그걸 후보자 이제 어쨌든 후보자를 받을 때 그거 왜 확인 안 했냐. 그리고 임의대로 해석해서 없애고 공약을 왜 몇 시간 만에 가져오라는 그런 공약이 사람이 쫙 있는데 가져와라. 어떻게 오겠어요 그 시간에 못 오는데 있어도 공약이라는 게 그냥 막 적어내 막 내가 그러면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겠어요? 예, 응? 현황 파악을 해서 내야 되는 거지 공약이 그냥 남들 듣기 좋게 내가 당선만 되기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낼 스푼이 없잖아요. 그렇게 몇 시간만 내라 그러면 이해가 장밋빛 공약을 낼 스푼이 없고 그래서 저는 학자의 양심으로 그렇게는 못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이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